사실 이렇게 바꾸자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방금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도 얘기를 하셨나요? 이 시댁과 처가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렇죠. 공감하세요? 네. 원래는 이제 국어나 이제 전통적인 국어학자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시집이라는 말하고 이제 겹친다. 그렇게 해서 시는 시댁으로 하고 처는 처가로 그냥 이렇게 네. 쓰는 걸로 하자라고 했었는데 네. 이제 왜 시댁과 대응해서 처댁을 사용하지 않고 그거를 이렇게 시댁은 남자 쪽은 댁으로 쓰고 네. 예, 여자 쪽은 그냥 집으로 쓰는지 거기에 대해서 많이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댁이라는 말이 좀 높이는 말이처럼 그렇죠. 집을 느껴졌기 때문에. 느끼는 게 아니라 그게 맞아요. 네. 남의 집을 높여 부를 때 우리가 댁이라는 말을 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많은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여성분들이나 특히 그 호칭에 대해서 좀 문제 의식을 갖고 계신 건가요? 네, 이제 여론조사를 지난해 국민권익위에서 했는데요.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93.6%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남성은 이제 그보다 적었는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56.8%가 이런 표현이 좀 불편하다라고 하면서 바뀌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별적인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여성에게 조금 차별적이다 보니까 여성들이 그걸로부터 겪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좀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 지금 그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런 식의 그 설문 결과가 세대별로도 이루어졌으면 또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결혼한 지 오래돼가지고 초창기에는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어요. 그리고 너무 당연한 것이고 뭐 정말 잘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당연히 예전부터 쓰던 말이니까 해야지 이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저희 쪽에 그 누나의 매형이죠. 그분이 이제 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 오셨는데 그냥 아주버님이라고 불러요. 그런 네. 분들은. 근데 그분이 저의 이름을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영희 씨도 아니야. 영희야. 그러니까 제 이름이 예를 들면은 그 성당에서 세례받은 이름이 젬마인데 그냥 네. 영희라고 하기가 조금 우리나라 문화죠. 그러니까 젬마 이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너무 낯설고 나한테 왜 반말을 하지? 나한테 기분 나쁘게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는 게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처음부터 이게 잘못됐다는 느낌을 전혀 못 가졌었잖아요. 그러다가 요즘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아까 그런 그 세대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인식 차이 같은 것들도 우리가 이건 당연한 거라고 주입시켜 버리게 되면 모르는 부분이었으니까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영찬 위원님은 아직 결혼을 하시기 전이어서 사실 저는 어색하긴 한데 이게 뭐 이상하다라고는 못 느꼈어요. 제가 잘 못 외워서 그게 문제긴 했지만 이영찬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이런 그 호칭들 좀 어색하게 느껴지시나요? 근데 사실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의문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호칭이 많지?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배울 때는 사실 전부 다 가족 친척 간에 언클이나 언트라는 말로 되게 다 어찌 보면 획일적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 되게 그냥 부르는 호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렸을 때 저는 그게 너무너무 헷갈렸어요. 그래서 중학생 때까지도 사실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사실 추석이랑 설 때마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어려운 것들은 사실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많이 귀찮은 거기도 해요.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외우지라는 생각도 간간히 하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이제 노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왜 남편이 이제 그 아내분의 식구들 여쭐 때 그러니까 이제 지칭할 때의 호칭과 왜 아내가 남편의 식구들을 호칭하는 그 호칭들이 좀 차별적인 요소들이 있는지 사실 저도 중고등학생 때 그런 의문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들은 사실 젊은 세대, 특히 이런 좀 이제 젠더 감수성이 좀 풍부한 세대로서는 성차별적인 요소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저는 다른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조금 바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 저희 한 30대의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이미 뭐 처제나 이런 분들 이름 부를 때 이름으로 해가지고 부르고 있고요. 뭐 누나나 형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과연 이게 이렇게 토론회까지 열어가면서 바꿔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미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거는 이게 호칭을 법으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잖아요. 쭉 그렇게 왔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많은 분들이 또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바꿔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학교나 아니면 어떤 시민사회 단체에서 뭔가를 하는 거는 좀 가능하겠지만 여성가족부라든가 정부에서 이것을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 국민들의 어떤 이 호칭을 바꿔줘야겠다라고 하면서 토론회까지 주체적으로 여는 것은 과도하게 어떻게 보면 국민 문화라든가 국민 의식을 개선하려고 하는 개입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은 좀 거부감도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동의를 하면서도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이게 성차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유래를 좀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언어 자체가 사실은 북의 사회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북의 사회라는 것 자체가 여성을 차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언어를 쓴다든지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북애를 중심으로 이제 구조가 됐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마누라라는 단어라든지 네. 아까 제가 못 맞췄던 올케는 오라비의 계집이란 뜻인데 네. 계집이라는 단어나 마누라는 단어가 사실 조선 시대에는 존칭의 용어였었어요. 하대라는 용어가 아니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를 이렇게 바꾸는 거는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오래전부터 성차별적 요소가 있었다라고 네. 보기보다는 네. 그때에도 사실은 존중하려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를 받아들이면서 호칭을 바꿔가야 되는 게 그래서 김 의원님 말씀처럼 이거를 네. 여성가족부나 이렇게 제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